네, 안녕하세요. 앞서 김성미 이사님이 소개해 주신 저는 오늘 AI와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만나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30분 동안 세션을 진행하게 된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제가 세션을 그래도 많이 진행하면 한다고 하는 편인데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서 이렇게 세션을 스타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롭기도 하고 좋은 것 같네요.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따라하긴 하면서도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문득 왜냐하면 제 인생에 최초로 7시에 세션의 발표를 진행한 건 처음이라 네, 오늘 많은 거를 먼저 배우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앞에 이제 사진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카메라를 켜긴 했는데 소개해 주신 MVP라고 하는 것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M365 앱스 앤 서비스 관련된 MVP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CT라고 해서 이제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두 가지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출시가 된 팀즈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MS와 고객사의 여러 가지 M365 뭐 팀즈 그리고 여러 가지 세션에 대한 변화 관리 컨설팅이랑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광적인 자리에 제가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지난주에 전미정 MVP가 챗 GPT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주에 이제 진미나님께서 파워 플랫폼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오늘 어떤 걸 할 거냐? 약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핫하게 전달을 해줄까요?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AI와 만나서 M365에 대한 거에 특강 요청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는 이름이 오피스 365라고 했는데요. 이 오피스 365였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일하는 방식에서 AI 기능을 원했을까라고 하는 과거를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소통과 협업을 잘하기 위한 일을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팀즈 M365와 연결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저희 3주 전에 출시가 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제 AI 기반의 미래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것으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오피스 365, 흔히 말하는 뭐 엑셀 파워포인트의 오피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팀즈나 다른 방식의 AI 기능에서는 어떤 걸 원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식의 스토리를 짜는 걸 좋아하는데 저한테 많이 질문하셨던 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이런 거를 혹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조금 도움을 주세요. 라고 했던 질문들이 처음에 이제 오피스 365의 슬라이드나 이런 부분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개인 비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슬라이드를 예쁘게 전문가처럼 작성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 다니면 디자이너한테 매번 요청할 수 없고 내가 조금 예쁘게 만들자고 하니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저희가 요즘에 분석을 많이 하는 시대인데 예측과 분석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엑셀에는 이런 기능은 없나요? 그리고 뭐 메일 따로, 메시지 따로, 콘텐츠나 각각 연결되어 있는 앱을 연결해서 하나의 화면에 볼 수는 없나요? 라고 하는 그리고 반복되는 문서 작업에 따른 수정 요청을 함께 할 수는 없나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목을 AI 비서를 장착한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 오피스 365로 업무의 이노베이션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기능을 잠시 떠올려 보면 지금도 많이 쓰시는 파워포인트의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저희 텍스트 상자의 내용만 입력하시면 알아서 요건 어때, 요건 어때 추천해주는 디자인 아이디어 쓰고 계시고 문서를 이제 하나의 문서에 여러 명이서 같이 편집하시는 공동 편집 그리고 전환 자체를 네,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 영역에 연결되어 있어서 만들어 주시는 거와 이렇게 발표자 모드에 스크립트를 넣어줄 수 있는 발표자 모드까지 이런 기능들을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원하셨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는 저희가 이제 빠른 치우기 원래는 요거를 다 뭐 함수를 쓰시거나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으셨던 방식인데 이제 앞에 하나만 딱 쓰시게 되면 그대로 알아서 채워주는 기능
그리고 예측 시트도 분석을 해주시는 걸로 많이 사랑들을 해주고 계셔서 쓰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서에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누가 작성하는지, 특히나 저희가 이제 무슨 피드백을 요청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 사이즈 같은 거 조사하려고 하면 이거를 취합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은 S 사이즈, 어떤 분은 숫자로 90, 어떤 분은 잉글리시나 한글로 가장 좋은 핏으로 알아서 주세요라고 하면 취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하나씩 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터 안에 공동 편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가 자리를 비웠는지 그 사이에 어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오피스 365 시대 때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AI를 장착한 오피스 365라고 했을 때 이제 팀즈라고 하는, 저희가 오늘은 줌 링크를 타고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팀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일과 그리고 문서 그리고 회의 시스템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일을 잘하려면 많이 고민하시는 하우투 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자체를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맞다, 내가 아까 메일에다가 무슨 내용을 쓰려고 했지 하다가 채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까먹고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팀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화면에서 저희가 아예 모든 여러 가지, 내가 문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면 문서를 추가, 뭐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대시보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협업 솔루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추가하실 수 있는 컨셉으로 팀즈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각각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앱들을 우리가 서드파티 앱이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만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앱들을 뚝딱 만들어서 연결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협업 솔루션 안에서 각각의 필요한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가능하죠.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 이름이 변경된 이후에 많이 쓰시는 소통, 협업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콜라보, 만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작성된 단어를 기반으로 이미지나 템플릿 작성이 가능한가요? 앞서 오피스 365보다 한 단계 더 나갔죠. 이제 텍스트를 놓고 이거 되나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단어의 이미지나 템플릿 작성이 자동으로 해주나요? 라고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갔고요. 당연히 메일이나 메시지 대화에서도 이 자동으로 제한된 회신, 추천을 해주는 회신 같은 거는 없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나 고객분들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뎁스를 나아가서 채팅뿐만이 아니라 메일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스레드를 붙여 넣었을 때, 컨트롤 CV를 했을 때 공동 편집이나 실시간으로 어느 곳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모두 다 가능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AI 콜라보 기능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는 작성된 단어, 텍스트 이미지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픈 AI 기능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나 설명만 뚝딱 추가하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생성해주고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 이미지 안에서 뭐 프롬프트 객체 자체를 시각화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식, 매크로에 대한 부분도 차트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GPT-4 모델을 사용을 해서 파워포인트와 엑셀에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 팀즈를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팀즈에서 3가지 이렇게 제한된 회신을 줘서 이제 텍스트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터치 한 번만으로도 간단하게 빠르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메일에서도 똑같이 어떤 메일이 왔을 때 3가지의 제한된 내용을 통해서 회신을 하실 수 있는 퀵 스타트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메일에서 이제 가볍게 편집하시거나
회의에 대한 일정을 잡고 준비를 하시면서 뭐 보고서 체크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문서를 썼을 때 이 문법이 잘 맞는지, 아니면 용어 같은 부분 자체를 요런 건 더 어떨까라고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는 모델이 이제 GPT-4 모델을 통해서 들어가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왼쪽에 보여지시는 화면은 팀즈라고 하는 협업 솔루션의 화면인데요. 채팅에서 메시지를 입력하시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 편집은 다른 데도 되고요. 저희도 채팅에 다 쓰고 있고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채팅에서 요즘에 협업하는 방식이 긴 스레드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님 제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체크를 했고요. 이거는 추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1번, 2번 항목은 했는데 3번은 아직 체크를 더 해야 됩니다라고 길게 보내는 게 아니라 루프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채팅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동시에 같이 진행률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채팅의 인라인에 간단한 내용은 입력을 하시고 그 외에는 루프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네, 바로바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아이콘을 보면 누가 입력 중이다라고 해서 채팅 화면 상에서도 변경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 메일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에 화면이 채팅에서 제가 스레드를 했는 화면이다라고 루프 작업의 목록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시는 저희 복사만 누르시면 메일에다가 그대로 그 내용을 이렇게 붙여 넣으시게 되면 네, 앞에 채팅 스레드에 이렇게 루프에 있었던 내용이 아웃룩에서도 동시에 다 같이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어디서나 뭐 채팅에 있다가 아웃룩에 가서 붙여 넣으신다거나 아웃룩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채팅에 붙여 넣거나 더 나아가서 저희 SAP나 이런 저희 서드파티 앱들과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유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편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이 기능의 장점은 우리 직원들이 협업과 업무를 할 때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편하게 얻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죠. 아니면 물어보고 또 찾고 서치하고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했던 방식이 이제는 연결을 통해서 확장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시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화이트보드에도 루프 구성 요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그리는 안에서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루프였잖아요. 루프 자체를 통해서 뭐 목록이나 테이블이나 뭐 노트, 작업에 대한 흐름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공동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3주, 4주 전에 챗GPT가 핫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코파일럿, 그 다음에 루프, 일주일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막 나왔는데 그 루프 구성 요소라고 하는 루프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팀원들이 쓰시는 프로젝트나 중요한 부분을 그룹화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요. 페이지를 통해서 각각의 M365 안에 연결되어 있는 저 업무하면서 뭐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다 쓰시잖아요. 그 외에 나아가서 뭐 화이트보드나 아이디어 자체를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루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작업 영역, 페이지까지 확장이 돼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적응형 카드라고 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팀즈에서 대화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회식할 건데 스테이크 먹을까요? 네, 치킨 먹을까요? 두부 먹을까요? 이렇게 보냈던 액션 카드 자체를 저희가 루프 기반으로 해서 직접 만들어서 애드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기능 안에서 페이지, 작업 영역, 그리고 각각의 사용하실 수 있는 뭐 아웃룩이나 팀즈, 그리고 워드 이런 안에서의 추가 양식을 사용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적응형 카드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솔루션으로 추가 애드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M365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미나님께서 세션을 진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M365와 파워 플랫폼의 콜라보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여러 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3주 전에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 그중에서 파워 플랫폼과 팀즈, AI 기능 자체를 합했을 때 생각나는 부분 자체는 이렇게 보여지시는 것처럼 앱을 만들어서 팀즈에 넣어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샘플이 어떤 거냐면 나 노트북 사야 되는데 비교 견적을 해야 돼요. 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런 게 승인 처리가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앱을 만드는 거는 파워 앱스로 하고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거에 대한 거의 컨펌을 받는 거는 앞서 소개에 있었던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흐름, 승인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게 오토메이트, 앱을 만드는 게 이렇게 생긴 거. 그 연결을 해 주시는 게 팀즈 안에서도 똑같이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서 제 아이패드 화면인데요. 제 아이패드 안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뭐 묻고 답하기를 만들어 주세요. 네. 아니면 저희 OCR, 네. OCR이라고 해서 저희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해서 사진으로 아이패드로 띵동 찍으면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부분을 뭐 쉐어포인트 팀즈에 올리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파워 플랫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통해서 모바일까지 확장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토픽만 추가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의 가장 핫한 빵집이 어디야? 우리 집 동네에 가장 가까운 매장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여기가 여기다라고 지정해 주실 수 있는 게 토픽이라고 하는 걸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AI라고 하면 뭐 K사 아니면 다른 데서 아침에 아니면 TV에서 뭐 반 채널 틀어줘 이렇게 음성 기반으로만 사용했던 AI를 시작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토픽이나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봇을 붙여서 뭐 웹페이지에다가 봇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뭐 저희 슬랙, 팀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곳까지 확장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부분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결을 통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일반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뭐 슬랙, 페이스북 네, 각각의 원하는 위치만 있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제 테넌트에 보신데요. 필요한 매장에 대해서 어딨냐라고 했을 때 그걸 찾아줘서 내가 요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 형태의 부분으로 확장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소통과 모임에서 요즘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모임이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만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만남을 마이크로소프트와 팀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 요청하시는 게 시간대가 다른 네, 시간대가 다른 곳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약 발송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오늘도 이제 미국에 지금 가 계신 분이 새벽에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대가 다른 사람한테 예약 발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파트너 분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팀즈, 뭐 줌 마찬가지고 이런 화상 솔루션을 사용하시면서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 모임에 대한 별도의 보안 기능은 없나요? 뭐 워터마크나 암호화나 네, 이런 송출에 대한 데이터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팀즈와 M365의 AI 기능을 합하게 되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팀즈 안에는 예약 발송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메뉴에는 못 봤는데요 하기에는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나 잘 되어 있죠. 메뉴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한테 메시지 오는 부분에도 이렇게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내기 창에서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면 예약 발송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대가 다른 곳에 계신 분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룹 채팅에도 아까 말씀드린 제안 채팅이 들어갔고요. 바로 멘션이라고 하는 알림을 통해서 초대하실 수가 있게끔 그리고 틱톡 하시는 것처럼 비디오 클립이 들어가서 각각의 새로운 인물 자체도
추천해주는 AI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실 때 추천 인물도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팀이나 프로젝트로 많이 소통을 하는데요. 다른 협업 솔루션과 다르게 팀즈에서는 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사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뭐 영업팀, 고객 지원팀 이렇게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팀이라고 소통하는 게 다른 회사에 뭐 3명 아니면 우리 회사인데 다른 부서에 5명 그리고 우리 부서에 2명 총 10명이 소통을 한다고 하면 그 소통도 프로젝트 기반의 팀이라고 하는 걸로 묶으실 수 있어요. 그 팀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우리 인사 정보에 기반으로 하는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외부의 솔루션과 함께 하시는 파트너분들과 같이 하시는 기반을 통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옮기실 수도 있죠. 제가 고객 지원팀에 있다가 XYZ 신제품 런칭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같이 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채널을 통해서 문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 신제품 런칭을 하기 위해 각각 필요한 앱을 연결하실 수 있는 거. 따로따로 또 화면을 전환하시는 컨셉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안에서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체를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발표할 때 저희 발표자 모드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공유하시면서 실제 공유되는 화면은 요렇게 빨갛게 생긴 화면이지만 제 화면에서는 노트까지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가 됐어요. 발표자 모드에 카메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 피드 자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는 모임 안에서 파워포인트를 공유하시면서 카메라 피드 자체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통합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 편집이 더 발전을 했죠. 동시 편집이나 공동 편집을 하시려면 기존에는 문서를 공유해 놓고 그 문서를 같이 봤고요. 같이 보고 수정하고 다시 만약에 그 문서의 결과값을 올리려면 체크하려면 지금처럼 온라인 모임이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거 요거는 다시 수정이 돼야 되고요. 요거는 맞고요. 요거는 조금 더 강조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아예 팀즈 안에서 모임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라이브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보통 매출 데이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서 바로 이게 아니다, 맞다 체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활용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화이트보드 그리고 투게더 모두처럼 화면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내가 같은 공간 안에 없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함께 모드를 저희가 데모나 교육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많이 사용할까 생각했더니 자리 싸움이 일어난대요. 이제는. 왜 나는 앞에 함께 모드를 하면 지금 알아서 이렇게 자리 랜덤으로 배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투게더 모드가 자리를 지정할 수 있게 나는 내가 1번 자리야. 나는 3번 자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걸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얼굴이 크게 나오고 누구는 얼굴이 작게 나오는 이런 거 안에서 내가 발표자 자체 저희가 투게더 혁신 기능을 통해서 주최자와 발표자가 이제 자석을 할당하고 보기 자체를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형태의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실제 미리 신청하셨다면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도 메시 아바타 기능 제공되죠. 그래서 아까 투게더 모드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내 얼굴을 고용료를 할까 아니면 아바타를 만들어서 들어갈까 그리고 업무하는 공간 자체의 동시 편집이 이렇게 아바타가 들어가져 있는 환경 자체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게끔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많이 기다리고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AI의 지능형 요약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도 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아침에 미팅을 하잖아요. 끝났을 때 끝나고 났을 때 중요한 거 아니면 진행 중인데도 녹화를 하고 있을 때 자동 생성된 챕터라든지 나만 볼 수 있는
개인화된 타임라인 마커라든지 대화 내용을 바로바로 좀 찾아가면서 중요 포인트를 제가 녹화된 영상을 1시간 내내 보고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는 저희가 AI 지능형 요약이라고 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이제 라이브 캡션이라고 해서 자막을 34개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실시간 번역이 들어가요. 40개 언어에. 그럼 저처럼 이제 말을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과 좀 원활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언어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번역 기능을 통해서 자막 서비스를 AI 기능의 음성 언어를 첨부를 해서 40개 언어 자체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회의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제 내용 중에 중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워터마크. 보통에는 워터마크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팀즈 안에서 중요 회의할 때 예를 들어서 아직 런칭되지 않는 신제품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누가 우리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바른데 공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실 때는 이렇게 워터마크 그리고 제 이름 여기 보시면 이메일 아이디에 워터마크가 표시가 돼서 중요 데이터를 보관하고 암호화된 환경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미팅, 모임 온라인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파일럿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쓰시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이제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뭐 일정, 전자메일, 채팅, 문서 요런 부분을 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인공지능이 스피커에서 막 음악을 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야 뭐 해 줘. 뭐 해 줘."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부터의 세상은 내 바로 옆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코파일럿한테 같이 제가 파일럿이 항공기를 조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는 내 바로 옆에 있는 부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요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동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키보드로 많이 일을 하고요. 마우스로 일을 하죠. 그리고 가끔 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존 방식이 입력할 때 이때까지는 키보드랑 마우스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채팅으로 그 사람 코파일럿한테 질문을 던지면 그 아이가 대답을 해 주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에 워드는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보시면 지금 보여지시는 화면처럼 작성할 때 제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어떤 내가 제안서를 잘 쓰기 위해서 글을 쓸 시간이 없는데 기존의 고객사의 중요한 메모 자체를 바로 체크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얘가 기존에 내가 고객이랑 했던 미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잘 쓸 수 있게끔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엑셀에서 뭐 보통 데이터 같은 거 분기별로 판매 결과 많이 체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주요 추세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샌드박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부분 자체에 대한 체크를 그래프와 함께 모델로 생성하실 수 있는 그래서 방대한 양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에 이제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자이너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뭐 "내가 하나씩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네 "파워포인트 안에서 내가 전문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지침 자체를 알려주고요. 뭐 검토할 슬라이드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메일 부분에서 이제 회신해야 되는 중요한 메일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메일을 실시간으로 잘 확인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동 중에 모바일에서 "긴 이메일에 대해서 요약해 줘."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서 바로 보여지실 수 있게 그래 편집하거나 답장 초안도 빨리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장문 스타일도 "요거보다는 요게 더 좋아요."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코파일럿이 제안해 준 그 내용을 보고 바로 검토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많이 실시간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즈 안에서도 저희가 코파일럿이 들어가서 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회의나 공유 콘텐츠나 아니면 결과물 자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에 회사에 있는 리소스 자체를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코파일럿이 들어와서 더 확장이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 분이라 뭐 데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는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기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 200 장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 루프 자료 만들고 완료했는데 코파일럿 나오고 챗GPT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띄워 드린 내용 중에 나 이런 거 봤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처음 본다."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잉글리시의 단어의 뜻이 한국말로 하면 혁신이잖아요. 근데 그 혁신이 새로운 기능을 막 알려주고 잘 받고 하는 것도 혁신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아까 제가 질문과 대답, 고민과 해결을 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질문처럼 내가 봤던 이 기능 중에 나 업무하면서 요거 조금 5번 했는데 요거를 한 번 M365 여러 가지 기능 아니면 아까 AI 기능을 통해서 요렇게 한 번, 2번 줄여들 수 있는 것도 그 업무 고민 자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30 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업무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스킬업 방식에서 조금은 더 이노베이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